안녕하십니까. 정천구의 정견TV입니다. 10월 29일 선거 4일 전에 정견TV에서는 선거 부정이나 특별한 사태가 없는 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선거일날 개표하면서 CNN이나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등이 내놓은 여론조사와는 다르게 트럼프가 상당히 선전해서 트럼프의 그 승리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라는 것이 이제 트럼프의 원래 표를 알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은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제 싸이라고 그래가지고는 사일런트 머저리티죠. 그래서 침묵하는 다수,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또 전화 조사를 하면은 뭐 나이가 들었다 그러면 얼른 저쪽에서 오히려 끊는다든지, 또 이제 그 질문이라도 이상하게 나온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죠. 안 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자기 신분이 노출되면 또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표심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막 이제 뭐 바이든이 승리했다 그러고 막 떠들고 있지만은 실제 민심과는 동떨어진, 일부러 이제 그렇게 조작하는 그러한 뭐 여론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지들이 말하는 여론조사와는 동떨어지게 트럼프가 막 이기고 있으니까 갑자기 특히 경합지에서 바이든 표가 무더기로 나오는 등 이상한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표가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바이든 측과 주류 언론은 바이든과 해리스의 승리를 선언하는 이상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는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부정선거와 선거 사기가 있다면서 소송을 발빠르게 제기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이런 입장과 아주 똑같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서 본 것처럼 The Silent Majority, 침묵하는 다수는 stands with Trump, 트럼프하고 함께한다, 트럼프를 지지한다, 이제 이렇게 그런 인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저기 바이든의 승리를 선언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것을 이제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전략의 신이라고 부르는 정도로, 옆에 책이 있죠. 책인데 이건 이제 저하고 헬렌 정이라는 이제 작가하고 같이 진 책입니다. 이 책인데 책의 이름을 트럼프 전략의 신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당시에 2016년 선거를 보고 트럼프가 신인인데 공화당의 10몇 명의 공화당 후보들 갖다가 차례로 물리치고 공화당 선거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과 또 바로 본선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미리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쭉 이제 옛날 그부터 역사부터 해가지고 책을 썼는데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전략의 신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은 전략이 아주 출중합니다.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지만은 중국의 손자병국을 아주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그 독서에 제1순위가 손자병국입니다. 어떤 뉴스 매체에서 당시에 대통령 후보니까 와서 이제 물어봤어요. 당신이 그 애독하는 책에 10개만 얘기해달라고. 그러니까 10개를 얘기했는데 제 넘버원이 손자병국이고 그 다음 쪽에서 여러 권이 중국과 관련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옛날부터 트럼프는 중국을 한번 깨야 되겠다. 중국이 너무 이제 미국에서
이상하게 하니까, 잘못하면 중국한테 크게 당하겠다 생각하니까 정치인으로서 이제 미리 중국에 대한 공부를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략의 시절에 미리 다 대비해서 착착착착 대비하는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경합주와 여러 곳에서 소송을 제기해 놓고, 또 두 번째는 사기 선거 규탄 집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 11월 14일 큰 대회가 워싱턴에 있을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패할 경우에 2024년, 4년 후 2024년에 재출마를 할 거다 하고 선거 참모인 스티브 배넌인가요? 그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하나, 지금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아차하고 제가 마음에 짚힌 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이제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사람은 대부분 말이죠, 전직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가요. 전직 대통령을 약간 비판하면서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주 심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에서 이탈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2024년에 내가 나갈 거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외국의 선거 개입 증거가 포착되거나 또 폭동이 일어났을 때,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방군을 투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투입이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 에스퍼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그리고 후임에 크리스토퍼 밀러라는 대테러 센터장을 임명했습니다. 아주 그런 폭동이나 그런 거 진압하고 그러는데 아주 그냥 이력이 난 사람이죠. 크리스토퍼 밀러는 옛날에 그린벨에 그런 거 이제 총괄하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그렇게 경질했느냐?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번에 조지 플로이드 흑인 사건 때문에 폭동이 났지 않습니까? 그때 에스퍼는 말이죠, 대통령이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먼저 우리 군은 정치에서 중립이라고, 그거는 국내 정치에 속하니까 군은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말해버렸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필요하면 양반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경고를 발해야 되는데, 그 경고도 못 발하게 그렇게 대통령의 선택을 지원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에스퍼 국방장을 경질하고, 트위터를 통해서 경질하고, 대테러 센터장을 바로 인준받기 전에 바로 실질적으로 국방장관 역할을 하는 그런 거로 임명을 해서 바로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표한 조치를 취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화당에서 그 거물급 인사들이 전부 트럼프의 트럼프와 함께 한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서 트럼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렌지 그레이엄인데, 이 사람은 이제 상원의 법사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에 상원의원에 다시 당선됐어요. 원래는 힘들 거라고 그랬는데 당선돼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트럼프의 그런 공동으로 트럼프가 잘했기 때문에 자기도 당선됐다, 고마움을 표시하고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티 노엠이라는 사우스 다코타의 주지사와 함께 또 다른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지지를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린지 그레함 상원의원은 지난 토요일 11월 6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며 유권자 사기 혐의에 대해서 반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법정 싸움을 위해서 300만 달러를 갖다 법정 방어를 위해서 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열의가 있는 거죠. 300만 달러는 린지 그레함 자신의 재산의 6분의 1에 해당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정 비용으로 쓰라고
그렇게 이제 투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CNN과 같은 그런 언론 신디게이트라고 그러죠. 신디게이트, 언론사들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 시기에 전국의 언론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갖다 몇 개를 이렇게 통합을 시켰어요. 선물해서 하나의 그런 큰 기업에 휘하에 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신디게이트가 돼가지고는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기존 기득권을 위해서 똑같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득권을 대표하는 언론들이 돼가지고는 언론 신디게이트가 돼가지고는 트럼프를 아주 그냥 기득권을 하는 그러한 적으로 보고 계속 이제 트럼프를 갖다 비난하고 계속 못 살게 구는 이제 지금은 아주 이제 좋은 기회 만났다고 그러고 이제 트럼프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격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예를 들어서 CNN은 얼마나 거짓 보도를 잘하는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에 2016년부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CNN과 같은 그런 거짓 언론들을 갖다가 가베지, 쓰레기라고 아주 그냥 했어요. 페이크 뉴스라고, 거짓 뉴스라고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냐면은 이번에도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은 멜라니아 영부인과 펜스 부통령 또 쿠시너 이방크의 남편 쿠시너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전부 트럼프한테 빨리 양보하라고 막 조른다. 가족들도 그렇게 이제 기사를 몇 번이나 썼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죠. 내가 CNN을 여러 가지로 거짓말하는 걸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시키느냐 CNN이 무조건 뭐라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영부인에 대해서 기사를 쓰면은 영부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일단 추측 기사를 지들 마음대로 기사를 써요. 그리고 뭐라고 쓰냐면은 멜라니아 영부인의 측근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이제 합니다. 아무런 측근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가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멜라니아 영부인이나 펜스 부통령도 트럼프한테 등 돌렸다. 오히려 트럼프한테 빨리 양보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완전히 거짓말이죠. 멜라니아 영부인이나 펜스 부통령 다 굳건하게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한심한 보도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국내에 보수를 자처하는 일부 농객들이 CNN을 그냥 그대로 인용 보도하면서 그것도 똑같이 바이든의 편에 들어서 트럼프를 비난하는 빨리 양보하라고 비난하는 그러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그런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수라는 이념도 뭔지 모르고 어떻게 바이든의 보수가 지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영혼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영예죠. 영예 이방카가 굉장히 유능하죠. 그래서 대통령의 참모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방카가 트윗해서 11월 6일 날 간략하게 쓴 말이 상당히 미국 선거에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봤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트위터에 모든 합법적으로 행한 투표는 계산에 넣어야 되고 모든 불법적인 투표는 계산하지 말아야 한다. 이 점은 여야가 다름없이 다툼이 있을 수 없다. 이 원칙은 당파적인 말이 아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우리나라 즉 미국 민주주의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어요. 얼마나 간략합니까? 그러니까 불법적인 것은 제외하고 합법적인 것만 계산에 넣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거면 되는데 뭐 딴 거 필요 없죠. 그러니까
빨리 조사해서 그렇게 돌리면 누가 승자인지 금방 나타날 거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고 법적 다툼이 있는데 바이든의 민주당과 반 트럼프 언론들은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자라고 아주 공식으로 부르고 있어요. 요새 보면은. 근데 그렇게 부를 자격이 전혀 없죠. 당선자는 언론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인단이 정하는 거 아닙니까? 선거인단이 만나서 정하고 거기에 또 법 다툼이 있다면은 선거인단이 정하지 못하면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대통령 당선자죠. 근데 지들이 마음대로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는 아직 안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렇게 엄청난 그 법적 또는 그 부정선거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대통령 당선자를 정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법적인 조치를 하면서도 하도 언론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언론 때문에 또 그런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민중 사람들이 이제 반발하는 그런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4일 날 워싱턴 DC에서 트럼프를 위한 행진을 한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그 임시에부터 시작해가지고는 태극기를 든 그 애국자들이 거리로 나가지고 저 지방에서도 버스를 타고 올라와서 광화문 시청 앞에 모여서 그렇게 열렬히 데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도 또 저기는 없고 계속 지들 멋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래가지고 지금 아직도 감옥에서 고초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가 이제 트럼프하고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은 바로 그거죠. 그런 불의를 보고 그냥 거기에 야합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불의를 보면은 반드시 정의로운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바로잡는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의 앞으로 이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의혹이 있으면은 규명을 해야죠. 의혹이 있는 걸 갖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미덕이다? 전혀 민주주의의 원칙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부정이 있고 또 의견이 다르면 자기 의견을 분명히 표시하는 것이 민주주의죠. 이렇게 이제 특히나 선거 부정과 같은 그런 의혹이 있을 때는 그것은 반드시 규명하고 넘어가야지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트럼프를 위한 행진이 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선거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표를 가지고 또 여러 군중대회를 벌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난 것은 뭐냐면은 재미난 거라기보다는 좀 코믹한 거,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는데 바이든이 유세 도중에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유권자 선거 사기 조직을 구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것이 이제 영상 조작이라고 그러고 음모론이라고 말하지만은 USA 투데이라는 신문이죠. 유명한 신문인데 거기서 이미 팩트 체크를 했는데 이것이 영상 조작이나 그것이 아니고 10월 24일 날 인스타그램에서 고람에 본인이 직접 본인이 올린 자료라고 그렇게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본인이 선거 사기 조직을 만들었다고 자박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죠. USA Today 팩트 체크 그래가지고 바이든 said he created a large voter fraud organization 이렇게 이거 있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econdly, we're in a situation where we have put together
and you guys did it for our the President Obama's administration before this. We have put together, I think, the most extensive and inclusive voter fraud organization in the history of American politics. 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선거 사기 조직, 거대한 선거 사기 조직을 만들었다고 자백하고 있는 그런 영상이죠. 근데 본인이 그렇게 치매가 들려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 되며 본인이 그것이 치매가 아니고 실제로 자백을 한 거라면은 그야말로 또 그거는 자백이죠. 자백은 아주 굉장히 큰 법적인 그 증거로 막 채택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서 상당히 좀 코믹하기도 하고 좀 얼떨떨하기도 한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의 국회의원들 그런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 선거 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하고는 참 다르죠. 우리나라는 야당 자신이 선거 부정이 그렇게 의심되는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야당 자신이 공식적으로 오히려 거꾸로 선거 부정을 고발하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아주 그냥 무시하고 또 이제 오히려 그 여당의 대변인 같이 말리고 말이죠. 또 공개적으로 성토하고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데 비해서 미국은 적극적으로 공화당의 인사들이 선거 부정, 선거 사기에 대해서 규명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텍사스주의 댄 패트릭 부지사, 루터는 가버너라고 그러죠. 부지사, 공화당 출신입니다. 이제 유권자 사기 신고자와 정보 제공자에 대해서 최대 $100만 보상을 제공하기로 11월 10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제 뭐를 인용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사기를 규명하는 것은 이번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즉 미국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향후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하면서 댄 패트릭 부지사는 오늘부터 유권자들이 직접 나서서 선거 사기를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격려를 보상하기 위해서 최대 $100만 지불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고발자와 제보자들은 그들의 증거를 갖다가 지방사법당국에 넘겨야 한다고 말하고 유권자 사기에 대한 체포와 최종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한테는 최소한도 $25,000를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하는 사람들이 여럿일 테니까 그 사람들 전부 앞에서 $100만 지불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결선 투표 합계 의혹을 일으킨 자신들 위에는 비난할 사람이 없다. 공화당의 여론조사 감시자들이 여러 개 주에서 개표 상황을 관찰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포스터 게시판으로 시야를 가리는 것은 선거 마감일을 무시하고 또 선거 후 며칠 동안 투표용지를 받아들임으로써 소인과 서명 확인을 무시한 채 우편 배달원을 검증하지 않은 채 경합주에서 선거법의 마지막 순간적인 변경을 해서 주에서 살아있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투표 의지가 무너지고 있었고 10년 넘게 관심거리였던 투표기계는 모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투표기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러한 투명성 결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최종 개표 결과가 투표에서 아주 작은 비율로 결정된 주에서 정확하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우리는 특히 유권자 사기가 진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60일 동안 우리는 70명에 가까운
발달 장애인 성인을 등록해가지고는 서명이나 동의 없이 투표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주에 구속된 사회복지사를 포함해서 유권자 사기 혐의를 3차례나 검거됐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제 뜻을 모아서 지식인들과 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당을 떠나서 그래서 이제 그 선거라는 것이 사기가 되는 것은 이건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합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존경을 받는 켄 스타라는 전 법관은 펜실바니아에서 우편 투표 마감일을 3일 더 연장한 것은 반헌법적 음모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우편 투표라고 하더라도 그걸 연장하려면은 반드시 주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주지사가 아무런 승인도 없이 자기 멋대로 우편 투표가 3일이 지나서 온 것도 다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 반헌법적인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적했고 또 연방 법무장관 윌리엄 바, 에이지 바라는 사람은 21일 날 현재 시간에 21일 아니고 이게 아마 14일인가 그런 것, 10일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방 검찰에 대해서 사기 증거가 거의 제시되지 않았지만 불구하고 다음 달 2020년 대통령 선거가 확정되기 전에 투표 비리의 시의적 주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연방 검찰들한테 또 연방 그 수사권을 가진 사람들한테 선거 사기가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개입을 하라 이런 이제 명령을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특히 연방 조달청은 이제 돈 주는 데죠. 바이든 인수위원회에서 이제 대통령 당선자는 인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인수위원회가 이제 사용할 건물도 주고 또 이제 거기 예산도 주고 인원도 이제 몇 명 고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합니다. 대통령 당선자한테 대한 배려가 있죠, 법적으로. 그런데 이걸 요청했더니 조달청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직 대통령 당선자가 아니고 당신은 대통령 당선자는 당신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저기에서 선거회에서 그렇게 정하는 것인데 그것을 왜 일방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이제 거절했다는 거예요, 지원을. 이것은 뭐 당파적인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자기들 멋대로 정한 그런 당선자, 대통령 당선자한테 그런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없죠. 투입했다가는 관리죠. 법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구를 거절한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또 폼페오 국무장관도 바이든 인수위원회가 뭐라고 이제 연락을 하니까 대통령 트럼프 재산팀이 나오면은 그 트럼프 재산팀과는 인수가 원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가지고는 바이든 인수위원회 요구를 거절했다는 그런 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국무장관이 그렇게 폼페오가 그렇게 했다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우리 훌륭한 국무장관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 육사 동기생 중에서 가장 업적이 좋은 것은 바로 당신의 훌륭한 점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한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고 이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컴퓨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제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해서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하는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다 개입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 속에서 그 프로그래머가 갖다 심어놓은 그 비밀 문구를 찾아냈죠.
Follow the Party라는 당을 따르라는 그 비밀 문구를 발견해서 이제 그 한참 선전이 됐는데, 그렇게 이제 중국이 그렇게 개입했다 하는 의심이 많이 들고 있는데, 여기 이제 중국도 똑같이,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이 한국에서 그 4.15 부정선거에서 여러 가지 그걸 못 보게 막는다든가, 우편 투표가 이렇게 됐다든가,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아주 좀 비슷한 한국 부정선거의 짝퉁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미국에서의 부정선거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에서도 또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미시간 카운티에서 트럼프로부터 6,000표를 가로챈, 손상된 소프트웨어는, 이거는 또한 스윙 스테이트에서도 사용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계에 중국 컴퓨터 부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도미니언이라고 부르는 이 소프트웨어는 네바다, 아리조나, 미네소타, 미시건, 위스콘신, 조지아, 펜실바니아 등 주요 스윙 스테이트에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미니언은 중국제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투표기계의 근원은 외국인이든 국내인이든 해커들이 투표 시스템의 메커니즘을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긴급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ESNDS의 경쟁사인 덴버에 본사를 둔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과 오스틴, 텍사스에 소재하는 하드 인터시빅이 소유권과 부품 기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이끌어냈으며, 일부는 중국에서 온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자유민주제도의 근간입니다. 저는 선거 부정 의혹을 규명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며, 그러한 노력이 한국에서 4.15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는 노력에도 큰 동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부패 친중 후보인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의 재선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